해양 경찰을 꿈꾸고 있었던 당시 23살의 김은우 씨. 2020년 10월 은우 씨는 여자친구를 집에 바래다 주고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던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 오겠다고 간 뒤에 밤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11시 10분경부터 이 여자친구 분께서 전화를 계속 거셨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고 뭔가 이상함에 그때부터 이 여자친구분이 100통 가까이 전화를 거셨었대요. 그런데 새벽이 다 되는 그 시간까지 은우 씨와의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이 여자친구는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 여자친구인데요. 오빠 폰으로 연락하니까 연락이 안 돼서요. 아, 우리는 어제 은우 숙소에 넣어놓고 각자 다들 집에 갔는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말로는 은우 씨가 혼자 모텔에서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모텔이 어딘데요? 그렇게 곧장 은우 씨가 있다는 모텔로 향한 여자친구. 모텔 호실 앞에서 문을 막 두드린 거예요. 오빠 문 좀 열어줘, 나야. 그런데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줘. 그러니까 이때 이 여자친구분이 직원분을 불러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 여자친구의 눈에 비친 모텔 방 안의 모습은요. 모텔 방 안에 중문을 여니까 화장실과 침대 사이 땅바닥에 얼굴색이 좀 완전히 이상하게 변한 모습으로 남자친구 은우 씨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뭔가 딱 봐도 이상하니까 이 여자친구분이 오빠 하면서 팔을 잡아 당겼대요. 그런데 이때 이 팔이 마치 힘을 꽉 주고 있는 듯한 그냥 사람의 팔이 아닌 것 같은 되게 미동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데이트를 했던 이 남자친구가 하룻밤 사이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제 고작 23살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요, 술에 취해 있었던 은우 씨가 사고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면 입이랑 코 밑에 구토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걸 봤을 때 아무래도 이 구토에 의한 질식사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당연히 이때요, 이 은우 씨의 가족분들은 너무 충격이 크니까 이 은우 씨의 장례식장에 왔었던, 그러니까 전날 마지막까지 같이 술자리를 했던 이 아르바이트 동료 5명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많이 애가 취해 보이면 모텔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집까지 좀 데려다 주지. 왜 안 데려다 주고 혼자 모텔에 그렇게 놔두고 간 거야? 왜? 아, 그게요. 저희가 집에 데려다 주려고 택시에 3번이나 태우려고 했는데 은우가 자꾸 눕고 싶다고 안 간다고 자꾸 그래서 택시에도 못 태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텔에다가 재운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 은우 씨가 한사코 택시 타기를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모텔방을 잡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우 씨의 시신을 이 거만이가 딱 확인을 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질식사가 아니고 외부 충격에 의한 물리적인 충격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이 보인다라고 부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 남자 죽음의 원인이 질식이 아닌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면서 부검 지시를 내린 거예요. 부검을 한번 해보라고. 이 정도의 외상성 뇌출혈은 혼자 넘어진다고 해서 생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강한 물리적인 어떠한 충격이 가해진 거예요. 라고. 부검 결과 은우 씨의 사망 사인은요, 왼쪽 후두부 외상에 의한 뇌출혈, 머리뼈가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왼쪽 뒤통수가 어딘가에 세게 부딪혔고, 그렇게 부딪히면서 골절이 생겼고, 뇌가 흔들리면서 반대측 뇌에 출혈까지 발생한 상황. 전문가분들은요, 이거는 꽤 큰 충격이 가해진 걸로 보입니다. 그냥 가격이 아니라 발을 갑자기 확 건다든지 이 사람이 저항할 새도 없이 반항할 틈새도 없이 방어할 새도 없이 마치 유도하는 것처럼 그대로 확 넘어뜨린다든지 전혀 반항할 새도 없이 순간적으로
무언가 충격이 이루어졌을 때 그대로 머리가 부딪히면서 이런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날 밤 이 은우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단순 사고사가 아님을 알게 된 이 경찰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은우 씨가 사건의 그날 누군가한테 멱살이 잡힌 채로 땅바닥으로 밀쳐졌고 그대로 쓰러지는 영상이 CCTV에 포착이 된 거예요. 뭔가 느낌이 오죠. 은우 씨를 발로 찬 뒤에 넘어뜨린 사람은 그날 밤 술자리를 함께했던 24살의 양 씨라는 남자였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가 폭행 사건이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자리에 같이 있었고 모든 걸 다 목격한 이 양 씨를 포함한 일행들 모두 철저하게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 입을 싹 씻고 없었던 것처럼 숨겼어요. 하마터면 이 사건 단순 사고사로 종결될 뻔했습니다. 이 일행들은 은우 씨의 장례식에 찾아와서 그랬었대요. 이 가족분들한테. 술자리에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저 은우가 술에 많이 취해서 모텔에 재웠어요. 라고. 다 같이 입을 맞춰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왜 숨겼던 걸까? 10월 14일 저녁 7시경 은우 씨와 아르바이트 동료 3명 그리고 이 동료의 남자친구들까지 총 6명 정도가 모인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술집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술자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였다고 해요. 그렇게 1차가 끝나고 2차로 찾은 술집에서의 분위기도 역시 굉장히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싸움이 일어날 분위기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었대요. 좋았던 분위기가 깨진 건 2차가 끝나고 2시간 뒤 11시 37분경 2차 했던 술집에 다른 손님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손님들이 이 직원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요 앞에 남자 2명이 막 싸우다가 남자 1명이 뭐 잘못 맞았는지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있더라고. 2차 술집에 손님들이 목격했던 누군가와 싸우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남자 은우 씨였습니다. 10월 14일 밤 11시 30분경 은우 씨와 말다툼을 하던 양 씨가 갑자기 발길질을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도로 쪽으로 양 씨가 은우 씨를 막 밀어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은우 씨가 양 씨의 손을 딱 떼어내니까 양 씨는 바로 다시 은우 씨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은우 씨가 그대로 뒤로 이제 넘어진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양 씨 그 위에 올라타서 주먹질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때 이 양 씨의 여자친구가 말리면서 폭행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쓰러진 은우 씨는요, 정신을 잃은 듯이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일행들 다음 행동이 아니 사람이 갑자기 못 일어나는 것 같으면 얼른 병원으로 옮기던지 해야 되는데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이 은우 씨를 땅바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무슨 뭐 의논을 하는지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아 어떡해 안 일어나 어떡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 일행들 한 명은 은우 씨의 다리를 들고 또 다른 한 명은 상체를 그리고 또 다른 또 한 명은 허리를 받치고 은우 씨를 이동시킵니다. 인근 모텔로 간 거예요. 그대로 쓰러져 있는 은우 씨를 받쳐든 채로. 그렇게 모텔방까지 들어온 일행은요, 그 방 안에서 약 25분 정도를 머물다가 은우 씨만 그대로 둔 채 각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싸우다가 갑자기 바닥에 쿵 하고 쓰러진 뒤부터 사람이 일어나지도 않고 의식도 못 찾고 있는데 분명히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텐데 그런데도 병원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이 돼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길에다가 두면 괜히 걸릴 것 같고 이상하게 볼 것 같고 그러니까 모텔 방 안에다가 던지듯이 두고 그냥 가버렸다는 게 이거는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같이 화기애애하게 술까지 잘 먹고 서로 웃으면서 막 그렇게 서로 웃고 막 그렇게 했으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은우 씨의 상태가 지금 이상하다라는 걸. 거만이가 말하는 은우 씨의 사망 추정 시간은 새벽 2시입니다. 그런데 CCTV상 이 은우 씨의 움직임이 멈춘 건 저녁 11시 40분 정도예요. 이 말은요, 이때 이 일행들이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만 갔다면 살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손 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미동도 없이 쓰러진 사람이 자기들의 가족이었어도 이렇게 그냥 두고 갔을까요? 아니, 모텔에 이제 그대로 뒀다고 해도 뭐 그냥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하고 무서우니까 모텔에다가 넣어놨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도 누구 한 명이라도, 그 5명 중에 한 명이라도 119에 신고라도 대신 해줄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 모텔 안에 쓰러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얼른 구조해달라고 그렇게 전화만이라도 해줬다면 상황은 충분히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던 걸까요? 머리뼈가 골절됐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을 때 처음에 가족들은요, 은우 씨가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골절이 된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 일행들 말로는 어머니 은우 혼자 넘어져서 그렇게 된 거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행들 이 싸움의 사실을 끝까지 숨긴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이 양 씨는요, 저는 은우를 폭행한 적이 없습니다. 은우를 민 적이 없어요 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대요. 그런데 웬걸 CCTV가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이 양 씨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사건 당일 사실 은우 씨랑 작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은우 씨를 밀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너무 술에 취해 있었다 보니까 그때 은우가 다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가족들한테 연락을 할까 해서 핸드폰을 봤는데 폰도 잠겨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재우려고 같이 의논해서 모텔로 데리고 간 거였습니다. 거기서 자라고.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앞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우 씨의 여자친구분이 11시경부터 새벽 내내 100통이 넘게 은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었다고. 그런데 연결되지 않았다고. 이 일행들은 12시에서 1시경 은우 씨를 모텔 방 안에 넣어놓고 25분간 안에 같이 있었어요. 여자친구분은요, 12시에서 1시경에도 계속 은우 씨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때 100통 넘게 한 은우 씨 여자친구분의 전화는 받지 않았던 걸까? 은우 씨의 핸드폰은 일행들이 들고 있었을 건데 분명히 많은 전화가 오고 있다라는 거 알았을 텐데 100통이 넘게 있었으니까. 이 사건이 벌어졌던 그 시간에도 여자친구분은 전화를 하고 있었으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100통 넘게 걸려온 이 여자친구의 전화 온지 몰랐던 걸까요? 그날 이 일행이 119에 신고만 했어도 은우 씨는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어요. 하지만 검찰은 2번이나 이를 기각시켰습니다. 양 씨가 은우 씨를 밀어가지고 넘어뜨린 게 은우 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확실한 건 은우 씨는 이 일행들과 술자리를 갖기 전까지 시신에 남겨진 이상한 신체의 사전 증후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그 술자리 이후에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채 방치돼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날 밤 은우 씨를 모텔방에 그대로 둔 채 나온 5명. 진짜 그냥 자는지 알고 재우려고 그 모텔방을 잡아가지고 은우 씨를 넣어놨던 걸까요? 아니 막 싸우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가지고 움직임이 없으니까 술김에 얘 나랑 죽이네 살리네 싸우다가 갑자기 길 도로 한복판에서 싸우다가 갑자기 잠들었나 보다. 가족들 전화번호도 모르고 하니까 잘 자라고 모텔방에 데려다 주자 라고 한 걸까요? 막 싸우다가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누워가지고 자는구나. 단 한 명도 그 상황을 의심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적절한 구호 조치조차 전혀 없었는데
실제로 이 피해자 은우 씨의 가족 지인분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제 여자친구 친동생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은우 씨의 죽음에 누가 봐도 양 씨가 개입이 되어 있는데 자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사람은 억울하게 갑자기 죽었는데 가해자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장례식 와서도 가족들한테 자기들의 잘못은 없고 언니 은우 씨가 잘못해서 스스로 죽은 거다라는 식으로 거짓말까지 했으니 피해 가족들 입장에서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 플러스해가지고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현재 2번의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 상태로 추가 조사를 더 할 것 같더라고요. 같이 있었던 4명도 형사 입건이 됐다는 기사가 있던데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까운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